고객 발굴이라는 그 시작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이다. 매지가이 이름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망 고객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 않다고요? 그러시죠? 가망 고객을 막상 딱 떠오른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가망 고객 이꼬르 계약할 사람이라고 아마 정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망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고객이라는 관점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객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잠재 고객. 잠재 고객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고객이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나에게 수금이 이관이 되었건 아니면 과거에 아주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계약이 되지 않고 있건 어떤 다양한 이유로 내 전산 속에 있건 내 휴대폰 속에 있건 이러한 고객들은 모두가 다 잠재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잠재 고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나에게서 잠자고 있는 고객이다. 잠자고 있다. 그러면 내가 깨우지 않으면 영원히 휴대폰 속에서 전산 속에서 잠자고 있는 고객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런 고객을 내가 어떻게 해서 깨워야 되느냐? 바로 가망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 가망 고객. 여러분 가망 고객의 조건은 다 알고 있죠. 내가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잠재 고객이 있긴 하지만 뉴질랜드나 캐나다 아니면 미국에 있다 그러면 만나는 게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날 수는 있지만 또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돈의 납입 여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모든 네 가지가 충족해야만이 나의 가망 고객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접근은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뛰고 노력해서 만나면 돼요. 연락하고 만나면 되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아도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도 나의 가망 고객의 명단에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납입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그러나 아주 고가 상품이 아니라 돈 없다고 보험을 가입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니즈는 당연히 없죠. 이 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원해서 요구해서 바로바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 자체는 비자발성 상품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보험 자체가 아주 유쾌하지는 않아요. 암 걸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장에 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니즈를 평소에 강렬하게 원하지는 않는다. 단 니즈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보험 가입에 심각하게 까다로운 장애가 있어서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런 건강상의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유병자 보험까지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우리 컨설턴트가 모든 걸 다 기본적으로는 컨설턴트에 의해서 가망 고객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자발적인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막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노크를 해야 되고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망 고객이 선정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가망 고객이 모두가 고객이 되지는 않아요. 세 번째 고객에 이제 나에게 곧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것 같은 고객을 바로 유망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모든 전산 속에 있는 휴대폰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이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화 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매지가이가
마법처럼 그 가망 고객을 발굴을 해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네, 맞아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가망 고객이 발굴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고, 전산 속에 오늘 비도 오는데 한번 누구 터치할 사람 없나? 라고 열어본다 한들 일회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늘 만나던 사람들만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고정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연락을 할 것인지 이미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적는 거다. 그러면 계약할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는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전산 속, 휴대폰 속 다 해당이 되지 않나요? 설마 내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은 수정해서 삭제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고객 발굴이라는 그 시작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영어 업계에서는 참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보통 명사화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는 말 너무너무 치죠. 적는 컨설턴트가 성공한다. 적는 컨설턴트가 살아남는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인의 공예 기원에서 환경에 가장 빨리 잘 적응하는 자만이 인류에서 살아남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일즈에 있어서는 많이 적어야. 왜 적는 걸 제가 적극 권장하냐? 우리는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